수협의 변성민 LA 무역지원센터장님께서 한국수산식품 미국 진출 현황 및 중소기업 인큐베이팅 지원을 통한 시장 개척 사례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특히 이 미국 내 마케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기 때문에 온라인 포함해서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협중앙의 LA 무역재원센터장 변성민입니다. 우선 이번 유익한 세미나를 제안해 주신 LA 총영사관과 송성수 영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저희 발표 주제는 한국 수산식품 미국 수출 현황 및 중소기업 인큐베이팅 지원을 통한 시장 개척 사례입니다. 이번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 한국 수산식품 수출입 기업과 유관기관 등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금일 발표 순서는 첫째, 저희 한국수산식품무역지원센터의 역할과 현황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이어 한국수산식품이 미국에 어떻게 수출되어 소비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한국수산식품이 미국 시장에 활발히 수출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발표의 가장 핵심인 한국 중소기업 인큐베이팅 지원을 통한 미국 시장 진출 사례에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시대 대미수산물 수출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무역지원센터 개요입니다. 저희 무역지원센터 역할과 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협중앙의 무역지원센터는 수산물 수출을 희망하거나 수출 초기 단계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다양하고 실속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6일 개소를 했고 현재 뉴저지에서 2개 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달에 저희 센터가 기존 LA 한인타운에서 라팔마 시티로 이전을 했고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35분 거리에 있고 주변에 많은 수산물 기업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현재 전 세계에 10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미주 지역에는 LA와 뉴저지에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8개소가 아시아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수산식품 미국 수출 현황입니다. 우선 코로나19 시대에 미국 수산업 주요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 정부는 수산물 양식업계에 직접적인 보조금 확대와 더불어 각국의 정부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EU 연합에서 적용하는 미국산 랍스터 관세를 철폐하는 등 자국 수산업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산 활어 등 많은 한국산 수산물 무역에 이용되는 항공 운임의 경우 코로나 이전에 키로당 3,200원 하는 게 한때 6배까지 올랐고요. 현재는 4배 정도 올랐지만 이렇게 가격이 폭등해서 현지 수산물 소비자 및 기타 수산물 수입자, 레스토랑 관계자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 3개년 동안 최근 한국 수산식품의 수출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개년간 대미 수산물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과 굴의 약진이 돋보였는데요. 특히 김은 2017년 전년 대비 31%, 2018년은 34%, 19년에는 38% 성장을 기록해서 2019년은 대미 김 수출이 1억 불을 수출을 달성하는 등 3년간 100% 이상의 놀라운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대미 수산물 수출 규모는 원화로 3천억 원 정도의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김과 굴의 수출이 굉장히 지금 많이 되고 있고요. 다음 보시면 2020년 7월 기준으로 했을 때 주요 대미 수출 증가 품목과 감소 품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가 품목은 김이 28.85%를 기록했고 기타 오징어 34.3% 증가하였고요. 조기 58%, 새우 32%가 증가하였습니다. 반면에 굴, 넙치, 이빨고기, 꽁치, 게 등은 적게는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47%까지 감소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레스토랑들이 문을 닫으면서 식자재용 위주로 납품되던 품목들이 큰 감소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품목별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의 경우 대미 수출이 조미김을 중심으로 수산 가공 식품 수출이 증가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최근 3개년 동안 주요 김 수출 국가를 보시면 일본, 미국, 중국, 태국입니다. 미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년 동안 100%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는데요. 특이할 만한 사항은 미국이 94%가 조미김 위주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이나 태국 같은 경우에는 원료용 가공김, 마른 김이 60%에서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미국이 식품 위주의 가공 수산식품으로 소비가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밑에 표에 보시면 2020년 7월 기준 대미 김 수출 현황은 전체적으로 28.5% 전년 대비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조미김 28%, 마른 김 24%가 증가했는데요. 이 수출 가격, 분홍색 색깔의 수출 가격을 보시면 재미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조미김은 전년 대비 수출 가격이 34%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마른 김은 마이너스 13.8% 감소했는데요. 옆에 보시면 미국에 수출되는 김 가격이 여기 보면은 오유 코시어 받은 인증된 김인데 미국 현지에서 원화로 4,000원, 3.9불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 김 부각 10의 경우 한국 돈으로 10,000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제품들이 미국 현지에서 최근 들어 굉장히 수출이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징어입니다. 오징어는 전년 대비 30%가 증가하였습니다. 아마존 등 조미 오징어 가공품 등이 소비가 증가했는데요. 사실 오징어는 최근 3개년간 한국에서 생산이 안 되면서 수출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7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전년 대비 34%가 증가했는데요. 사실 7월 오징어 누적 수출액은 국내 오징어 생산 증가 세계 오징어 생산국인 칠레나 페루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조업이 감소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오징어 수출이 25% 증가했습니다. 이에 반해 대미 오징어 수출은 7월 누적으로 34% 증가한 570만 부를 기록했는데요. 레스토랑 등 외식용 수요는 줄었지만 마트나 가공용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했고요. 특히 온라인을 통해서 이런 조미 오징어들이 수출이 굉장히 확대되고 또 저희 또한 기존의 김 외에도 이런 스낵류, 수산물을 활용한 스낵류를 입점을 확대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조미 오징어 같은 경우는 2019년 전년 대비 45% 증가한 350만 부를 수출했고요. 앞으로 이런 가공 조미 제품들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기가 전년 대비 58% 증가한 56만 4천 부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이 조기가 중국산의 저가 가격에 비해서 좀 수출 경쟁력이 쉽지가 않은데요. 조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한국산 조기를 수출하려면 내장 제거 등 현지 통관 법률 등 다방면에서 수출 제품에 대한 어떤 추정이 좀 필요합니다. 내장을 제거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2019년 연간군 시장 개척단 지원 중에서 미국 현지 관세사나 변호사 등과 차선의 이런 부분들을 교육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정을 해서 2020년에 저희가 58.2% 수출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미국 수입 통관 규정에 대한 학습도 중요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품질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전복입니다. 전복은 사실 최근 3년간 수출이 굉장히 많이 잘 됐는데요. 완도군 또한 2018년, 19년에 저희 LA 센터를 통해서 시장 개척단 수출 상담회 진행 중 전복에 대한 패키징이나 규격, 신제품 발굴 등 수출자와 바이어의 니즈를 신속히 조율해서 매년 700만 불 이상의 계약 체결 노력을 통해서 2017년에서 2019년 3개년 동안 400% 수출 확대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로 식당 영업이 불가하면서 식자재용 소비가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41% 감소한 100만 불 정도의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이 원물 전복을 가지고 냉동 다수단 전복이나 전복죽, 전복 스테이크 이런 가공품들을 굉장히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서부 지역은 냉동 전복 위주의 컨테이너 수출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미국 동부 지역은 팔전복 위주의 항공 수출로 지금 전복이 미국에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 운임이 3배에서 5배까지 치솟으면서 현지에서 한국산 전복을 쉽게
소비할 수 있는 가격이 안 되다 보니까 소비가 좀 체화되고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저희가 현재 마켓에서 냉동 전복을 프로모션 하면서 소비자들이 식당에서 음식을 못 먹고 대신 마트에서 이런 냉동 전복 소비를 좀 차츰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저희가 미국의 가장 유기농 마켓에서는 제일 큰 홀푸드 마켓이라고 400여 개 이상이 있는데요. 여기에 한국 도미김이 중요한 거는 스낵류로 판매가 스낵 코너에서 이 전 매대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활발하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5g짜리 김 한 봉지에 1,5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주요 소비자가 이런 젊은 여성이나 아이를 가진 주부들, 그리고 베지터리언이나 이런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코스코인데요. 코스코의 최근 트렌드가 한국의 조미김뿐만 아니라 김 부각이나 아몬드칩 같은 이런 김 가공품 제품이 굉장히 입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 트렌드가 여기 보시면 피시 스킨이라고 해서 삶은 연어 껍질을 튀겨서 만든 제품이나 아니면 건조한 해삼이 한 봉지에 거의 49불에 판매될 정도로 에이시안 제품들, 수산물을 가공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기 입점이 되고 있어서 저에겐 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홀푸드하고 코스코 등에서 김 수산 가공 식품을 중심으로 한국 식품에 대한 선호도와 품질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미국 소비자들은 한국 김이 칼로리가 적고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USDA 인증을 통해서 안전하고 아이들에게 스낵으로도 줘도 되고 다이어트 간식 등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이런 점들을 포커스해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서 2017년부터 조미김 외에도 김 부각이나 김 스낵 등 다양한 제품 개발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좋은 기술과 좋은 제품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코스코나 홀푸드의 경우 어려운 입점 조건들을 뚫고 들어가더라도 캘리포니아 코스코 50여 개 매장에 1회씩 한촉 행사 비용이 최소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저희 무역지원센터에서 지원하여 우수한 한국 수산식품이 지속 입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미국의 뉴욕 공항입니다. 한국 수산식품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미국 공항에서 최초로 아이패드를 활용해서 제품을 홍보하고 구매로 연계한 행사를 실시했는데요. 여기가 유나이티드 항공사가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유나이티드 항공 기장이나 승무원, 외국인들이 한국 수산식품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99%가 외국인인데 자기는 데리야끼 맛을 좋아한다, 자기는 와사비 맛을 좋아한다 할 정도로 굉장히 김에 대한 선호도가 좋았습니다. 김 외에도 여기는 미국에서 놀스게이트라는 히스패닉 마켓인데요. 아까 우리 AT 한만우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캘리포니아는 굉장히 다양한 인종들이 있습니다. 특히 히스패닉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한국 수산식품을 입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와 식문화도 많이 틀리고 이쪽 히스패닉 마켓의 제품 판매 가격이 좀 낮기 때문에 한국산 제품들이 입점하기 어렵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국산 제품은 똑같은 해물모듬인데 2.99에 팔리고 있고요. 한국산은 프로덕트 오브 코리아는 7.99에도 팔리고 있지만 이 히스패닉 매장에도 고품질 좋은 제품들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히스패닉 마켓에도 이런 한국산 키조개나 기타 전복들을 시식하고 먹여보고 이런 레시피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했는데요. 의외로 현지 히스패닉 소비자들은 이런 시식 행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아하고 새로운 것들을 또 시도해보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시식 행사, 특히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알리는 때는 많이 먹여보고 지원해주는 게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번에 저희가 MSC 인증을 받은 어묵을 출시를 했는데요. 지원을 했습니다. 미국 주류 마켓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USDA나 난GMO나 이런 인증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수산물의 경우 최근 미국의 힐튼 호텔이나 맥도날드 피시버거에 들어가는 알래스카 폴락 어묵도 MSC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패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렌드가 자꾸 바뀌고 입점하는 이 방법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가 최초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수출 유망화 상품 지원으로 해서 MSC 인증 고급 어묵 제품을 개발해서 지금 그 한국 수산물의 그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미국과 유럽 수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어떤 인증서 획득 지원이나 해당 인증식품 마케팅 홍보 행사 또한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어떤 지원 사업을 하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해외 무역지원센터는 미국, 유럽 등 해외 바이어 확보 및 판로 발판 마련을 위해서 진출하고자 하는 참가 업체들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수산식품 그 수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국제박람회, 수산물 국제박람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 부수나 장치 비품을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활어 수조나 냉장, 냉동고, 통관, 통역비의 경우에는 250만 원에서 350만 원 한도 내에서 80% 지원을 하고 있고요. 개별 참가하는 기업의 경우 부스 임차료나 장치, 통관, 출장비 등 700만 원 한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참가하는 한국 기업의 경우 입장권이나 1일 출장비 등 150만 원 한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보스턴 박람회가 저희 그 뉴저지 센터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저희 LA 지원 센터에서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수산 박람회를 매년 4월마다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보스턴 박람회, 브뤼셀 박람회의 경우 2019년도에 1,000만 불 이상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아까 보신 히스패닉 마켓의 키조개 관자를 처음으로 입점시켰고 미국의 아마존 등의 전복죽 등을 입점시키는 교두보가 되었는데요. 이런 그 국제 수산 박람회를 통해 한국의 좋은 제품을 가진 셀러와 또 여기서 열심히 좋은 제품을 발굴하려는 바이어들의 어떤 만남의 장, 교두보를 통해서 그런 수산물 교역을 좀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지금 이번 주에 진행을 하는 온라인 시푸드숍 지금 상담회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저런 보스턴이나 유럽에서 박람회를 대면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금년부터는 이렇게 한국의 70여 개의 그 수출업체의 온라인관을 저희가 만들어서 현지 미국에 있는 바이어들을 저희가 모집을 해서 이렇게 바이어들이 한국 가상의 수출업체 관을 들어가면 여기 보시면 그 제품의 어떤 동영상 그리고 카탈로그를 볼 수 있고요. 기타 견적이나 샘플을 요청할 수 있는 것들을 이 온라인 가상의 그 시푸드쇼에서 할 수 상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비대면으로 실시간 온라인 상담을 저희가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동안 앞서 말씀드린 한국에서 잘 개발된 제품들을 현지화해서 미국에 소개한 사례들을 각각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출 유망화 상품이라는 사업을 금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업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내 수산물 또는 대조 수출업체를 지원을 하는데요.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그 업체들을 평가해서 선정을 하는데 중요한 게 상품에 대한 기획, 개발, 판매, 마케팅 이런 것들을 수출업체와 그다음에 현지 수입 바이어 그리고 무역지원센터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원스톱 지원을 해서 인증이라든가 현지의 마케팅들을 좀 효과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관심 있는 바이어들은 현지 한국에 있는 그 제조업체나 수출업체한테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같이 이 부분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상품 개발의 경우 5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업체당 1억 원 정도 한도에서 신상품 개발부터 시장조사, 인증, 마케팅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기타 이제 고도화 사업이라고 해서 기존에 개발 완료된 제품을 업그레이드, 어떤 뭐 MSC 인증이라든가 비건 인증을 받아서 새롭게 만드는 업그레이드 제품들은 15개 업체를 저희가 선정해서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바이어분들께서 좋은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 개발이 있으면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한국의 수산물 어떤 통계나 기타 정책,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지원 사업에 대해서 계속 공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수산물 수출 정보 포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들어가시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R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각 나라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한국의 수출업체에
그 트렌드와 생산, 가공, 수출에 대한 통계 모든 자료가 여기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참고하시면 수출업자든 바이어분들이든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요거는 한국수산회 사이트입니다. 이 한국수산회에서는 수산물 수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증, 해외 인증, MSC 뭐 어떤 그런 인증된 사업들을 여기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저희 해양수산부의 그 수산물 통합 브랜드 KPC를 또 여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PC를 신청하면 등록된 한국 업체에 대해서 제품을 개발할 때 어떤 디자인이나 뭐 그런 동판비 등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기타 그 온라인 마켓 미국의 온라인 마케팅을 할 경우에는 여기서 또 수산회에서 그 지원 사업이 있으니까 한국 수산회 수출 지원 사업 사이트를 들어가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중소기업 인큐베이팅 지원을 통해서 한국의 작은 기업이 어떻게 미국 시장을 개척했는지 그 사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인큐베이터 사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한국의 수산식품 중에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해가지고 그 해외 진출 시 초기 위험 부담을 경감하고 조기 정착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기타 한국 수산식품의 홍보 마케팅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사무 공간도 저희가 센터에서 지원을 하고요. 통역이나 통관 절차, 법률 회계자문 그런 것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10개 센터에서 지금 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인큐베이터 하면서 그 성공 사례 그 더핏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그 무수동면이라는 물 없이 항공으로 그 보내는 특허받은 기술을 가진 회사인데요. 요 회사에 대한 동영상을 간단하게 1분 정도 청취하면서 물 없이 어떻게 항공으로 그 외국으로 미국으로 수출되지? 과연 그게 살아날까? 전혀 약품을 쓰는 게 아니라 물의 온도차로 이제 물고기를 잠재워서 이제 이곳으로 보내는데요. 한번 그 과정을 한번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동영상을 틀어드릴 테니까 한번 시청하시죠. 한국에 활어를 수출하시는 분들은 보통 새벽 3시, 4시 굉장히 이른 시간에 일을 하십니다. 굉장히 고되고 힘든 업무인데요. 지금 이제 한국에서 활어를 포장해서 지금 비행기로 싣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으로 날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 미국에서 지금 현지 수입 바이어 물류센터로 입고되는 장면입니다. 지금 살았죠? 네, 물 없이 왔는데 다 살았습니다. 네, 잘 보셨죠? 덕씨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받은 무수동면 기술을 접목하여 싱싱한 한국산 활어를 물 없이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입니다. LA센터의 이런 지원으로 최근 많이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우선 이 더피씨 같은 경우에는 그 무수동면 기술 특허를 보유했는데 해외 판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LA 센터를 2018년 4월에 방문을 해서 이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기존에 활어를 수출하는 기업이었다면 사실 좀 새로운 바이어를 소개해드리고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물 없이 그 보내기 때문에 어떤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고 좀 더 싱싱한 제품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차별화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이 뭔가 좀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수출 초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무엇을 어떻게 수출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FDA 레지스트레이션 하는 거, 수산물 핫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수출 서류를 커머셜 인보이스, 패킹, 아까 우리 김희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서류들에 대한 기본적인 작성 방법, 그리고 대금 결제를 할 때 유의사항, 그리고 무역 계약을 할 때 계약서 작성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이틀에 걸쳐서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렸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정보가 부족할수록 실패할 확률이 큽니다. 그만큼 그 나라에 수출을 하려면 그 나라에 어떻게 수출하는지, 그다음에 수입 통관 기준은 어떤지,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의 규격은 어떤지를 아는 정보를 수집해야지 실패할 확률이 점점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달 뒤에 저희가 이 무수동면 수출을 시범 수출을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센터 직원들과 미국 도착 후 수입 통관부터 수산물 검품 등 회사율 등을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결국 100% 살아서 동면 기술의 안전성을 확인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 우리가 포도 물량을 수출할 때는 이렇게 샘플 테스트를 통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한 컨테이너 수출을 한다고 해서 하다 보면은 분명히 통관이나 현지에서 예상하지 못한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해서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수출할 때는 샘플 테스트를 통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 1년 동안 저희가 현지 외국계 수산물을 바이어를 발굴하기 위해서 직원들과 직접 발굴을 하고 이런 무수동면의 우수성과 어떻게 한국과 교류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이어들에게 많은 홍보를 하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유관기관들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에 있는 셀러와 여기 있는 바이어하고 소개시켜주는 게 사실 서로 그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사람들이면 쉽게 되는데 이게 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하고 정서나 여러 가지가 좀 많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기존의 한국 제품들을 써보지도 않았고 또 한국의 그 매니팩처나 수출업체하고 직접 의사소통이나 어떤 교류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문화와 다른 상관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엮어주고 이해시키고 하는 게 저희 센터 우리가 나와 있는 지출기관의 그 역할이긴 하지만 그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바이어를 육성해서 발굴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요. 여기서 저희가 느낀 거는 이런 바이어하고 어떤 친구가 되려면 신뢰를 쌓아야 되고 또 좀 어느 정도 기다려줘야 된다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국 업체들도 어느 정도 샘플을 계속 보내고 계속 소개하는 그런 과정들을 1년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좀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해에 12월에 저희가 한국산 터봇을 정식으로 수출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무수동면 수출을 통해서 저희가 중국의 그 화교 시장에 입점을 했는데요. 중요한 게 대한민국 정부 지원기관을 잘 활용하자입니다. 저희가 이런 기관들이 어떤 신뢰성을 현지에 있는 바이어한테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수출업체가 사실 미국 현지에 있는 그 외국계 바이어하고 첫 거래를 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서로 신뢰하는 부분들이 사실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대금 결제 부분까지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나와 있는 유관기관들이 잘 좀 도와준다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 해서 그 현지 바이어를 잘 이렇게 해서 실제로 무수동면 광어를 최초로 정식으로 수출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에 한국 수산물을 전혀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깐깐하고 수많은 서류를 요구하는 외국계 업체가 50년 역사상 최초로 한국 수산물을 직접 수입하는 계약을 완료했는데요. 사실 1년이라는 그 빈 시간도 있었지만 어쨌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두드리면 언젠가 문이 열린다. 이 부분을 좀 명심하시고 유념하시고 한국 업체들이 포기하지 않고 좀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단순히 물건을 수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국 바이어 입장에서는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잘 아시겠지만 이 한국에서 생산, 가공, 운송까지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다큐멘트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어야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뭐 식품도 마찬가지지만 수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현지의 바이어들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에 직접 가서 그런 것들을 보고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바이어와 함께 제주도 양식장을 여러 군데 몇 군데 가서 어떤 그런 공급망 관리와 그다음에 고품질의 그 광어를 좀 더 공급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요한 부분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스시 레스토랑이 많이 있고 해서 이런 광어를 입점시키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유타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식 행사를 했는데 왜 유타주를 저희가 시식 행사를 했냐면 유타주 같은 경우에는 사면이 그 산맥으로 둘러싸이고 새우조차 먹어보지 못한 배근들이 다수가 그 유타주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솔트레이크 시티가 여기 가까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유타주의 한국산 무수농명 광어를 이용해서 시식 행사를 했습니다. 시식 행사를 통해서 이 최상급의 신선한 수산물을 맛본 그 고객들이 굉장히 좀 좋은 반응을 보였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먹여보는 거, 시식의 중요성, 그리고 레드오션보다는 이런 블루오션을 찾아서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일반 영세 중소기업들이 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니즈나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파악해서 지원하는 게 또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에 걸쳐서 이런 인큐베이팅 지원을 한 300건 정도 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 활어를 뭐 물건이 새벽에 들어와서 뭐 검품을 해서 클레임이라든가 아니면 폐사율이라든가 어떤 계약을 계속 확대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사실 의사소통이 하기가 한국의 수출업체하고 바이어하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이제 영어를 이제 완벽하게 하기 어렵고 문화가 어렵고 시간대가 어렵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직원들이 많이 뛰어서 지원을 해서 어쨌든 저희가 누적 수출액으로는 한 10억 이상을 저희가 이제 수출을 달성을 했고요. 코로나 이후에도 오히려 수출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좋은 성과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런 코로나19 시대의 대미 수산물 수출 전략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즉석 소비식품 HMR 제품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미국 HMR 시장의 규모는 연간 180조의 규모 시장이고요. 매년 5.5%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HMR 제품들이 대부분 슈퍼마켓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그 매출이 한 59%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가 아마존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되고 있는데 최근에 굉장히 매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HMR 시장 규모 증가와 트렌드 변화를 파악해서 저희도 HMR 제품 여기 보시면 한 끼 전복 스테이크 또한 그 예인데요. 이 렌즈에 이제 돌려가지고 이게 안에 전복이랑 여러 가지 소스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 제품인데 이것도 저희가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된 제품들의 한 사례인데요. 두 번째는 상온 유통 가능한 제품을 개발해야 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미국 아마존 구매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온라인을 통한 식품 구매는 2019년에 22%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2020년에는 전년 대비 40%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요. 굉장히 그 속도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수산식품도 사실 김 외에는 마땅히 그 상온 유통한 가능한 제품이 없었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조미오징어나 스낵류, 미역스낵, 다시마 스낵, 그다음에 이런 한 끼 전복 스테이크, 전복죽이나 이런 제품들은 이제 상온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존에 입점해서 미국 전역으로 유통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제품들을 상온 유통할 수 있는 수산물도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건강한 수산 제품인데요. 김의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현지인들은 칼로리가 적고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하기 때문에 스낵으로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 김의 경우 USDA나 non-GMO, 글루텐 프리, 코시어 인증을 굉장히 잘 받아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의 프리미엄으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김 외에도 다른 수산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MSC 인증 어묵, 기타 또 AS 인증을 받은 전복, 그다음에 고품질 광어 이런 인증을 받아야지 홀푸드나 현지 주류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 강조했지만 미국 인증 식품입니다. 그래서 USDA나 MSC, 포셔, 그다음에 저희 뭐 해양수산부에 지원하는 케이크피쉬 이런 그 어떤 인증 제품들을 계속 발굴해서 저희가
그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한국 수산물 해외 수출의 최전방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여기까지 저희 그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